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미래엔 교과서의 소나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좀 워낙 길기도 하고 좀 구절구절 되게 중요한 내용도 많아서 여러분들은 꼼꼼히 확인을 해두셔야겠지만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포인트 위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소녀는 서울에서 온 아이입니다. 서울서는 이런 계열물을 보는 부분에서 우리가 소녀가 서울에서 왔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소년의 성격인데요. 이 소녀는 지금 게을르게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년의 성격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 징검다리, 우리가 몇 가지 소재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 징검다리의 경우는 소년과 소녀의 만남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소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녀가 이 징검다리에 앉아 있다면 소년과 무조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징검다리에서 이 소년과 소녀가 만나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소재, 조약돌입니다. 이 소년을 향한 소녀의 관심을 표현한 그 소재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소녀에 대한 소년의 마음을 표현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네요. 자,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소녀를 향한 소년의 관심을 보여주는 소재로서도 이 조약돌이 기능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수가 있습니다. 자, 토요일이었다. 여기에서 이제 소녀가 소년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조개지? 라고 하면서 이 비단조개라는 소재를 통해서 또 소년과 소녀가 첫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재의 역할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소녀의 성격은 소년보다 적극적이다. 지금 소녀는 한 번도 막 이렇게 먼저 뭘 하지를 못했어요. 표현도 못하고 비켜달란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소녀가 소년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산 너머에 가본 일 있니? 라고 하면서 소녀가 이 산에 함께 가보고 싶다라고 이제 먼저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되지요. 여기 보시면 논이 끝난 게 도랑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 도랑이 되게 좀 큰 역할을 하게 돼요. 뭘 하느냐? 이제 이 친구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 비로 인해서 도랑에 물이 불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을 건너지 못하고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랑이 복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막 이게 뭐죠? 무를 먹는데 소녀가 맛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도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소녀와 같은 생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막 따라하는 그런 행동들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단풍 나오죠. 이것 외에도 뭐 앞에 갈꽃이라고 한다든지 이 단풍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계절적 배경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도 우리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소녀와 함께 그 꽃들을 보고 있는데 소녀가 도라지꽃이 좋다라고 하면서 난 보랏빛이 좋아라고 말합니다. 이 보랏빛이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보랏빛의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상징되는 게 뭐냐면 소녀의 죽음이에요. 소녀의 슬픈 운명을 암시하는 소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보랏빛 뭐가 나오는지 같이 볼게요. 지금 여기 또 중요한 소재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녀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느냐? 꽃묶음 같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여러분 같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지규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지규 뭘로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이제 비유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꽃묶음 같다라고 하면서 소녀의 모습을 꽃묶음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꽃묶음이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오면 바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친구들이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 농부가 소나기가 올라 얼른 집에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정말로 먹구름이 머리 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보랏빛으로 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랏빛 기억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소녀는 보랏빛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보랏빛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먹구름이 와서 굉장히 우중충하고 뭔가 무서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분위기가 이 보랏빛으로 바뀌면서 분위기 자체가 바뀌며 소년과 소녀에게 좋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소녀의 막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고 엄청 추워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자, 세워놓은 수숫단 속을 뒤집어 보더니 옆에 수숫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그리고 소녀 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하면서 이 수숫단 안으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소녀 혼자만 들여보냈어요. 소녀는 그 앞에 앉아서 그냥 비를 맞고만 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이리 들어오라고 해요. 둘 사이가 무척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소년이 들어와 앉으면서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꽃묶음 지규를 통해서 누구와 그 비유가 됐었는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소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소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대요. 자, 그러니까 소녀로 지금 비유됐던 어떤 것이 우그러들었다는 거, 우리가 이 소녀가 비극적인 운명에 처할 것이다라는 게 암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어쨌든 둘은 비를 피하고 이제 비가 그친 후에 이제 돌아가려고 집에 갑니다. 자, 그런데 도랑 있는 곳, 우리 아까 전에 이 복선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복선이었느냐? 이제 이들이 반드시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물이 불어나서 어쩔 수 없이 업고 건너야 하는. 소녀가 순순히 업히고 있죠. 그래서 소년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너면서 둘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업다가 소녀의 스웨터에 어떤 물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근데 그렇게 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로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참 후에 소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그동안 아팠대요. 다 나았니? 아직도 아프대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굉장히 헬쓱해져 있고 소녀가 되게 많이 아팠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소녀는 이렇게 말해요. 그날 참 재밌었어. 되게 그날의 추억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분홍 스웨터의 앞자락을 보여줍니다. 자, 이 분홍 스웨터 앞자락에 묻어있는 이 검붉은 진흙물은요, 이 둘 사이의 추억을 상징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 분홍 스웨터 잠깐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때 업힐 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라고 하면서 둘 사이에 이제 수줍은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소녀가 소년에 대한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대추, 이 대추를 주면서 맛있다고 아주 달다라고 하면서 줬고요. 그리고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라고 하면서 소년과 헤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소년도 소녀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맛있는 걸 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덕수의 할아버지네 가가지고 호두를 몰래 따오고 있어요. 서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주고 있고, 여기 또 아버지가 소년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이 닭을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시지 얼룩수탉으로 하면서 이 소녀를 생각하는 소년의 마음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소녀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워 하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소년이 까무럭 잠들다가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들려오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악상까지 당했다. 이제 불행한 일이 생겨났어요. 무엇이었냐면 증손이라고는 계집애 그 하나뿐이었죠. 어쩜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자, 지금 소녀가 그날 소나기를 맞고 엄청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걸 약도 써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집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녀가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여기서 말하는 입던 옷이란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분홍 스웨터를 말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죠. 이 분홍 스웨터,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녀는 이 소년과 함께 했던 이 추억, 기억을 잃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묻어달라고 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가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밑에 소재가 정리된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징검다리, 조약돌, 비단조개, 갈림길, 허수아비, 도랑, 이제 검붉은 진흙물, 그리고 대추, 꽃, 요런 것들 우리가 이제 소재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소재들의 내용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또 제목, 이 소나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 둘 사이를 가깝게 만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를 죽게 만들면서 이 소년과 소녀가 이별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소년과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을 상징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재의 상징적 의미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1번 문제.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정답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꽃이 소녀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소녀와 동일시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분석하면서도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럴 때 이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꽃이 소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라는 것은 소녀가 병들고 불행해지는 운명을 암시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